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대성중학교에 교생 선생님으로 오게 된 손세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점이 사실 아쉽기도 하고 진짜 기대를 하고 왔었는데 못 본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큰데요.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로라도 여러분께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여러분 이제 3단원으로 오게 되었어요. 3단원의 제목은 부등식과 방정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원의 내용을 보면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크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첫 시인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네, 여기 페이지 60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서 나와보면 남자 학생과 여자 학생의 대화를 읽어보면 이 승강기의 무게 제한이 1150kg이니까 70kg인 사람은 몇 명까지 탈 수 있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 사람들이 모두 탈 수 있을까? 라고 여자 학생이 대묻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한계와 제한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엘리베이터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등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거를 또 한계하고 제한할 수 있는지, 또 일상생활에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보았을 때,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나는 이 한계에 도달했다. 아니면 뭐 이 제한에 맞춰서 무엇인가를 만들겠다.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먼저 1차 부등식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한번 이 밑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 밑에 1번에 1번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이 한번 써 볼게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어떤 부등호를 써야 하냐면 이 부등호를 써야 되겠죠? 네. 그리고 2번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x는 5보다 작다. 그리고 3번은 x는 6초가이다. 6초가이면 6을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요? 네, 6을 포함하지 않겠죠? 그럼 x는 6보다 크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리고 4번에 x는 2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부등호를 사용하여서 나타내면 x는 2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쉽게 부등호를 나타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문자를 사용한 식에 대한 문제를 읽어보면 한 자루에 600원인 형광펜 X자루와 한 자루에 800원인 볼펜 Y자루를 살 때의 금액을 X,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보면 한 자루에 600원인 형광펜 X자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형광펜 X자루의 가격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600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리고 한 자루에 800원인 볼펜 Y자루를 살 때의 금액을 X,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볼펜 Y자루의 가격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800Y죠? 그럼 이 총 금액을 나타내려면
더해줘야 될까요? 빼줘야 할까요? 맞습니다. 더해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600x 플러스 800y로 간단하게 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부등식에 대해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들어가 볼 텐데, 여러분 이제 밑에 있는 부등식 밑에 있는 조그만한 글씨로 된 게 우리의 학습 목표가 됩니다. 우리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부등식과 그 해의 의미를 알고 부등식의 성질을 이해한다 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부등식이 무엇이며, 그리고 부등식을 나타내었을 때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부등식의 성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톡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린푸드 존이란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을 말하는데, 불량식품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도록 특별히 지정해 놓은 구역이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 있는 문방구, 슈퍼마켓에서는 어린이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린푸드 존 안에 있으면 불량식품을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탐구활동을 볼까요? 탐구활동에서 학교로부터 직선 거리가 200m 이하인 구역을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학교로부터 직선 거리가 Am인 지점이 이 구역에 있을 때 이것을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 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학교가 이 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직선거리로부터 200m 사방으로 퍼져서 여기 있는 구역이 그린푸드 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쪽에 있는 가게들은 불량식품을 팔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바깥에 있는 쪽은 불량식품을 팔아도 상관이 없다 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푸드 존을 부등호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면 A는 200보다 커야 할까요? 작아야 할까요? 여기 안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하라고 하였으니 여기 선에 걸치는 데에도 그린푸드 존이 되겠죠. 그래서 부등호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을 때에도 우리의 일상에 이렇게 법이 지정되어 있어서 한계를 나타내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 한계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법을 지킬 때에도 이런 부등호가 사용된다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9는 2보다 크다 와 x를 3배하여 7을 더하여 10보다 작거나 같다를 부등호를 사용하면 각각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등식이란 무엇일까 보니 부등호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것이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크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수로 나타낸 것도 부등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처럼 여기 위에 있는 부등식을 나타낸 것도 숫자만 있는 데에도 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식의 대소관계, 이렇게 미지수, 변수 x를 써서 나타낸 것 또한도 부등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참고를 한번 봐보면 등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등식에서도 부등호의 왼쪽 부분을 좌변, 오른쪽 부분을 우변이라 하고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 양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 등식은 배웠으니까 크게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등호 나타낸 거 다 의미를 알고 계시죠? 뭐 만약에 A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A가 B보다 크다. 이거는 A가 B보다 작다. 이거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거는 작거나 같다. 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우리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제 1번을 부등식으로 나타내자고 하였는데 정말 쉬운 문제예요. 이거 그대로 식으로 나타내서 대소 관계만 나타내면 부등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그냥 이제 준비 학습에서 했었던 거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x에서 1을 뺀 후에 5배 하면 1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x에서 2를 빼고 여기에 5배를 하면 10보다 크다라고 하였는데 부등호의 방향이 어디 쪽으로 가야 될까요? 네,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2번 750원인 마일버스를 한 달 동안 X에 이용한 요금은 15,000원 이하래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이용한 요금은 750에다가 X를 곱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15,000원보다 어떻다? 이하이다.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은 오른쪽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3번 문제 1,300원인 색연필 X자루의 값과 배송료기 2,500원의 합은 10,000원 미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합을 식으로 나타내면 X자루의 값은 1,300원 X겠죠? 그리고 여기에 2,500원을 더해야 그 총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000원 미만이라 하였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오른쪽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보면 3번의 답이 1,300원 x 플러스 2,500 만보다 미만이니까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쉽죠?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거를 문제 1번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식만 나타내고 어떤 수까지 제한을 하는지, 한계가 되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은 이 다음 페이지 62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등식 x 플러스 4가 7보다 작다에 x에 1, 2, 3, 4를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등식이 참이 되는지 거짓인지 이것을 알아봄으로 해서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를 보면 간단히 알 수 있어요. 표를 봐보면 x에 1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 대신 1을 써서 1 더하기 4는 5가 돼요. 5가 7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5가 7보다 작으니까 이 부등식은 참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2를 대입했을 때는 값이 6이 되어서 7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해 보니 작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은 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x는 3을 대입해 볼 거예요. 3을 대입하면 7이 되어서 7과 같죠? 그러면 이 부등식은 거짓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4를 넣으면 4 더하기 4는 8로 되어서 8은 7보다 크게 되어서 이 부등식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해의 값은
1,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 4는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았을 때 x의 해 값은 몇 개가 될까요? 네, 2개가 되죠. 그러면 우리 등식에서 생각했던 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 등식은 해의 값이 몇 개였어요? 네, 하나였죠. 그런데 부등식은 이렇게 해가 2개 또는 2개 이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식과 혼돈하여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 부등식의 해의 값은 2개 이상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x의 해를 구한다. 부등식 x의 해를 구한다는 부등식을 푼다. 부등식의 x의 값을 구한다. x의 해를 구한다.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제 1번을 통해서 이 해를 구하는 법을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우리 x가 4 이하인 자연수일 때 부등식 2x-1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푸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x가 4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 x가 4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x는 1부터 4까지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1부터 4까지의 수를 이 부등식에다가 차례로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해줘서 이 예제 1번처럼 풀어봤을 때 2 곱하기 1 마이너스 1은 1이 되어서 5보다 작게 되어 이 부등식은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x가 2일 때 2 곱하기 2 마이너스 1은 3이 되어서 5보다 작아 이 부등식은 거짓이 됩니다. x는 3일 때 2 곱하기 3 마이너스 1은 5가 되어서 5와 같으므로 2x 마이너스 1은 이 부등식은 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거나 같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5랑 5가 같을 때에도 참이 되는 겁니다. x가 3을 넣었을 때. 그리고 x가 4일 때에는 2 곱하기 4 마이너스 1은 7이 되어서 5보다 크게 되어서 이 부등식은 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구하는 부등식의 해는 3, 4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 2번 같이 정답을 구해봅시다. 우리 x가 3 이하인 자연수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x는 1부터 3이 되는 거겠죠? 네,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 부등식에 1부터 3까지를 대입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일 때 7 곱하기 1 플러스 1은 8이 되죠? 그럼 8은 9보다 작게 됩니다. 여기 부등호와 같은 방향이 아니죠? 그러면 이 부등식은 x가 1일 때 거짓이다. 그리고 x는 2일 때를 대입해보면 7 곱하기 2 더하기 1은 14 더하기 1, 15가 되어서 9보다 크게 됩니다. 그럼 부등호 방향이 같으므로 이 부등식은 x가 2일 때 참이다. 그리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풀면 x는 3일 때 7 곱하기 3 플러스 1은 22가 되어서 9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면 x의 해의 값은 2와 3이 되겠네요. 그럼 x는 2, 3이라고 쓰면 정답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 x가 1일 때를 다시 넣어봅시다.
이거를 푸는 거예요. 이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4 곱하기 1 마이너스 3은 1이죠. 2 곱하기 1 더하기 1은 3이죠. 그럼 어디 쪽이 더 커요? 네, 오른쪽이 더 크죠. 그리고 x는 2일 때를 한번 더 구해 볼게요. x는 2일 때 4 곱하기 2 마이너스 3은 5가 되겠죠. 2 곱하기 2 더하기 1은 5가 됩니다. 그래서 같게 되겠죠. 그리고 x는 3일 때 4 곱하기 3 마이너스 3은 9가 되겠네요. 그리고 2 곱하기 3 플러스 1은 7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왼쪽이 더 크게 되죠. 그럼 이 부등호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부등호의 방향과 같다라고 돼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1일 때, x는 2일 때, x는 3일 때 부등호의 방향이 다르므로 x의 해값은 1, 2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찾아보기를 한번 읽어보면 우리 부등식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을 우리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재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했을 때 비율을 x플로라고 했을 때 초고령 사회가 되는 x의 값의 범위를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x는 2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요. 뭐 표지판 같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 터널 같은 데 보면 이런 터널에 여기에 뭐 4m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다리 같은 경우에도 표지판 보면 뭐 5.5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뜻은 각각 뭐냐? 이거는 4m 이하만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나갈 수 있는 식을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다리는 5.5톤까지만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차량의 무게가 5.5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겠죠?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을 나타낼 때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성질에서 생각톡을 보면 우리 10은 20보다 작죠? 그럼 이거를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 볼게요. 우리 10 더하기 5는 뭐죠? 15죠? 15. 20 더하기 5는 25죠? 그럼 부등호는 오른쪽이 되겠네요. 그리고 10 빼기 5는 5가 되죠? 그리고 20 빼기 5는 15입니다. 그럼 부등호의 방향은 오른쪽이죠? 그리고 5를 곱하면 50, 100. 그럼 부등호의 방향은 오른쪽. 나눌 때에도 2, 4 되어서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10 더하기 마이너스 5 하면 5가 돼서 20 더하기 마이너스 5는 15가 돼서 부등호의 방향은 오른쪽. 마이너스 5를 빼줬을 때도 오른쪽이 나오고 우리 곱했을 때 한번 볼까요? 곱했을 때에는 마이너스 50 여기는 마이너스 100 우리 음수는 절대값을 씌웠을 때
작은 쪽이 더 크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이것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절대값을 씌웠을 때 더 작은 쪽이 크게 됩니다. 우리 탐구 2에서 보았을 때 부등식 10이 20보다 작다와 비교하여서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를 말해보자. 우리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여기 밑에 두 개가 되었네요. 그럼 이 두 개는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눴는데 음수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 이것이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수업을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서 같은 수를 뺄 때 부등호의 방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직선으로 나타내져 있는데 이 수직선을 잘 보면 2일 때 플러스 2를 하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 가니까 4. 4일 때 플러스 1을 하니까 6. 2와 4를 비교해보면 2와 4는 4가 더 크게 되죠. 근데 같은 수를 더해도 6이 되어서 2는 4가 되고 4는 6이 되어서 6이 더 크게 됩니다. 우리 뺄 때도 한번 볼게요. 우리 2와 4는 4가 더 큰데 마이너스 1을 같이 빼주니까 0이 되고 2가 되어서 이쪽이 더 크게 되어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나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선생님 나이랑 여러분들 나이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의 나이가 더 크죠? 네, 선생님의 나이가 더 크죠? 그런데 이것이 몇 년 뒤에 봐도 그 대소방 관계가 바뀔까요? 뭐 10년 뒤에 선생님이랑 여러분이 있을 때 어디가 나이가 더 클까요? 선생님이겠죠? 그리고 몇 년 전, 뭐 2년 전, 3년 전 이렇게 봤을 때에도 선생님이 더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볼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만약에 A가 B보다 작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A에서 B를 뺀 경우 이 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네, 큰 수를 뺐기 때문에 음수로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같은 수를 더하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수를 더해서도 한번 빼볼게요. C라는 수를 더해볼게요. 여기에서 B 플러스 C. 그러면 이거를 이제 풀어주면 어떻게 되죠? C는 동류항이기 때문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A-B가 되고 A-B는 아까 봤을 때도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네, 선생님 위에다 쓸게요. A 플러스 C가 B 플러스 C보다 작다라는 걸 알겠네요. 왜냐면 이 식도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 있는 수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수를 A가 B보다 클 때 어떤 수를 더하거나 빼도 그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문제의 3번은 쉽게 풀 수 있겠죠? A가 B보다 작을 때 어떤 수를 더하거나 빼도
그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므로 이 문제 1번, 3번의 1번은 오른쪽이 더 크게 되겠죠? 그리고 2번도 오른쪽이 더 크게 되고 3번도 오른쪽이 더 크게 됩니다. 4번도 오른쪽이 더 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배운 내용이 부등식과 이제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부등식은 뭐라고 했죠? 여기 나타나져 있는 것처럼 부등호를 사용하여서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수로 나타낸 것 또한도 식으로 나타낸 것 또한도 부등식이라는 거. 그리고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도 조금 배웠는데 부등호의 방향은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그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